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장은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도 4천선 깼다가 4천선 만들고 지금 계속 그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분과 함께 엔비디아 실적 이후의 시장 움직임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함께 하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얘기를 저희 1번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SK 하이닉스 좀 보고자 하고요. 오늘 외국계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이 좀 중심 있게 바라보고 있고 기관 쪽 수급도 지금 2시 14분 기준까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심으로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께 여쭐게요. 반도체 일단 좀 확인할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포지션 조금 더 강하게 잡겠다라고 저희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가려나 싶다가 대체 거래소부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다가 사실 조금은 계속 그 움직였던 자리에서 버티고 움직이고 있어요. 21선은 그래도 계속 지지를 하려는 흐름인 것 같은데 지금은 여전히 조금 더 시기를 보아가는 그 구간일까요? 일단 못 나온 게 아니라 잘 나온 거 확인했고 내 자리는 여기서 조금 더 있을래.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은 이제 뉴스 선반영?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좀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 그런 움직임이 일단 나오고 있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흐름은 뭐 업황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숫자들 이런 걸로는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먼저 의견을 좀 드리자면 중립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여전히. 네, 그러다 보니까 업황보다는 수급적인 문제로 그리고 질적인 문제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 이동근 대표님한테 자세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숫자는 말씀드렸지만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나올 때마다 우스갯소리 드린 게 매일 두 가지는 확인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디램 현물 가격하고 그 다음에 중에 탄산이통 가격 동향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디램 현물 뭐 저번에도 한번 그 12시 방송에서 우스갯소리 드렸지만 디램 ETF가 차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디램은 여전히 계속 상승입니다. 오늘 벌써 13달러 돌파를 하고 있고 이러면 내일쯤 되면 14달러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쪽을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그 디램 가격 상승 플러스 ATM의 수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게 되면서 아시겠지만은 젠슨왕이 또 이제 GPU 어떤 수요 증가 이런 얘기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PU 공급량이 확대가 되게 되면은 그와 부합하게 HBM이란지 고성능 디램 쪽은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좋은 뉴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해가지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15조 원이 넘는 가이드세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3분기 때 11조 넘는 영업이익이 발생됐는데 이제 4분기는 또 이제 15조가 넘는 영업이익이 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디램 가격을 보게 되면은 실적 가이던스가 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가이던스가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실적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어떤 하이닉스 가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PER 같은 경우에 뭐 증권사마다 틀리긴 하지만은 뭐 5.8배, 뭐 6배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 기반으로 해서 하이닉스를 바라보게 되면은 하이닉스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두에도 말씀했지만은 이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숫자, 퍼포먼스, 본질적 가치 이런 것들로 현재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급적인 요인, 기술적 요인이 어떤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뉴스 선반영 말씀드린 부분들도 만약에 오늘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KRX 기준입니다. KRX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오늘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60만 원을 회복시켰다라면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다 틀렸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어찌 보면은 기술적인 어떤 대응은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의견을 중립으로 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면 왜 SK 하이닉스 대비 더 강하다고 표현이 될까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시장적인 요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분기 디램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가 작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좀 더 우선순위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 이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잘 아시다시피 인덱스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하고 S&P 선물 보게 되면 1% 넘게 상승이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들어가고 기술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일단 저도 현재 지금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삼성전자 쪽이 더 좀 강세가 나타났죠. 인덱스, 그러니까 지수 캐리적 성격으로서 삼성전자가 활용되는 네네. 적인 수급일 수 있다에 조금 더 무게감 두고 계시고, 여전히 반도체는 중립 스탠스, 더 트리거가 있을 때 그러면 네네. 그때는 적극적인 포지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60만 원 선을 오늘 회복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도 하나의 기준점으로 정태근 이사님께서는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21선에서는 그래도 계속 붙어 있고 싶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차트기는 하거든요. 시세가 되게 좀 지금의 자리가 좀 애매한 자리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일단 어제 모양이 나쁘지가 않았던 게, 네. 왜냐하면은 일단 그 최근에 이제 그 SK하이닉스의 저점이 언제였냐면은 11월 5일이었어요. 11월 5일 날 저점이 53만 2천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랫꼬리가 좀 달렸고요. 근데 어제 이제 하락을 하면서 혹시라도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겠느냐 걱정을 했는데 안 깼어요. 네. 안 깨고 어제는 아랫꼬리 굉장히 길게 달아주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만 봐서는 일단 저점을 좀 확인을 하는구나라는 정도의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의 모양상으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으면 60만 원 돌파해서 안착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뭐 오늘 외국인들도 오늘은 매수거든요. 네. 최근에 하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아직까지 매도 우인 건 맞지만은 오늘은 단기적으로 분명히 매수 우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오늘은 분명히 60만 원을 돌파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오히려 수급은 삼성전자 쪽으로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이렇게 되면 조금 당분간은 굉장히 지지분해질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원을 안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지만은 보면은 한 54만 원 정도에서 한 60만 원 정도의 굉장히 좁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부분을 살짝 넘어가고 밑가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좁은 박스권. 그러니까 뭐 어쩌면은 물론 그러지 않아야겠지만 60만 원이 단기 저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조금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위치고,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전저점에서의 어떤 지지는 확인이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위로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의 흐름만 봐서는 일단은 조금은 그 박스권 정도가 지금은 조금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SK하이닉스를 봤을 때 저도 앞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중립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 확실히 오늘 느낀 게 조금 이게 그 탄력이 약해졌다. 그 부분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급하게 뭘 대응을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60만 원 선에 안착,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일단 21선에서 올라앉아야 돼요. 그걸 못하고 붙어는 있는데 올라앉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선에 올라앉아서 거기서 이제 61선까지, 그러니까 60만 원까지 좀 넘어서줘야지만이 뭔가 시세가 다시 좀 그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거를 지금 그 언저리에서만 맴돌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고,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되면은 저점의 확인이 다시 한번 필요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조금 감안을 한다면은, 저는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는 저도 이제 약간 중립의 의견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관망의 의견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의견은 중립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1선에 붙어 있는 건데 확실한 안착이 좀 요구되고, 그리고 60만 원에 대한 사수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또 만들어주고 공고히 해줄까, 이것을 좀 바라보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쉴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그래도 좋게 나와서 땡큐이기는 하네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 다음 스텝은 또 때가 될 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포지션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저희 소부장단으로 확산시켜서 보면 좀 잘 나갔던 소부장이 오늘 음봉 그리고 있는 것들이 또 있기는 하거든요. 그 가운데 저희는 예스티로 가보고자 합니다.
이슈가 좀 있기는 합니다. 오늘 EST 같은 경우는 여러분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한 9%대의 강세는 보여집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바로 여쭐게요. 다른 소부장이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만 독주하지 뭐 삼성전자 체인까지 끌고 가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왜 시장 캐리적 성격이다라고 하셨는지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EST가 네. 이제 좀 이쪽으로 수급이 움직이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그렇게 크지는 않긴 하거든요. 일단은 오늘 사실 개인적으로 ST가 상승이 나오긴 네. 하는데 일단은 뭐 전력 반도체 뉴스 나오게 되면서 네. 거기에 엮여서 이제 상승 종목으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력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전력 반도체 이슈도 개인적으로 맞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먼저 나온 뉴스를 좀 보게 되면 네. 일단 아시겠지만 이 소캠2 같은 경우에 이제 엔비디아 이제 루빈 쪽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CG트로닉스라는 종목이 좀 강세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방산용 전력 반도체 국산화 성공 발표 소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강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력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ST가 이제 거기에 엮여서 같이 상승인데 아시다시피 ST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반도체 관련 자회사 지분 전량 매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스파워 테크닉스 네. 매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연관성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HBM주도 불붙었다 저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국제과제 선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부각이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9월 달에 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수직 적층 메모리 대응 고압 습식 산화 공정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 기술 개발 여기에 국제까지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직 적층이잖아요. 그러니까 HBM이 이제 아시겠지만 수직으로 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직 적층 메모리 대응 고압 습식 요 보게 되면 거기에 연결고리가 있다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상승하는 건지 일단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명확히 오늘 ST가 뭐 때문에 올라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방송 전까지 답을 찾아야 정상인데 일단 죄송하게도 일단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력 자회사 뭐 지분을 다 매각했기 때문에 딱히 연관성에 따라서 보기 힘들 것 같고 그리고 HBM 쪽을 바라보게 되면 국제과제 선정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른 종목은 얘라는 물음표를 제시했을 때 또 이게 또 의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 섹터 내에서 소부장 내에서 일단 이제 국제까지 선정 요 이슈를 해가지고 일단 반등이 나온 것 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죄송하지만 이유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요 종목은 중립 의견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반도체 테마는 일단은 단기 테마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중립 의견, 그러니까 반도체 중립 의견이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소부장에 있어서도 굳이 EST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스탑하고 관망하시는 자세인가요? 뭐 일부 뭐 캐시텍 같이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뭐 이런 일부 종목 외에는 그러니까 업종 전반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게 다 중립이고요. 네. 그 속에서 뭐 차별화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르게 말씀드린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T 같은 경우도 뭐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이 제가 정확하게 네.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립 의견을 드렸다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쵸. 오늘 갑자기 두 자릿수 되어가지고 많이 좀 궁금하셨을 것 같긴 한데 신뢰가 무엇에서 발생하는지 알고 접근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을 볼 때. 근데 일단은 단기성으로 지금은 수급을 판단하고 계신다. 그럼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트가 막 재밌는 차트는 솔직히 아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점 대비 그래도 꾸준히 올라오려는 시도인 건가?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점검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해서는 그래도 추세가 윗방향을 그리고 있기는 하네요. 사실 이제 이게 10월 21일 날 네. 단기 고점을 좀 찍어주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사실은 네. 좀 이제 뭐 하락이 잘 멈추지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빠졌냐면은 한 8월 정도에 기록했던 전저점 부근까지 빠졌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전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난 거죠,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단순히 이것이 단기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이 있는지는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반등이 나고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과연 하방 경직을 확보를 했느냐. 예. 그거 자체도 아직까지는 조금 저는 거기까지 예. 아직까지 확인이 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낙폭이 좀 컸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좀 반등 시도 이것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이제 이러한 그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일단 단기 저점은 나왔다. 이렇게는 좀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을 보면 사실 수급에서 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이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외국이나 기관 최근에 좀 매도였어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수급에 있어서 어떤 그 수급 주체들이 강하게 들어오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건 결국 개인 매수세가 좀 끌어올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일단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뭐 의미 있는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일봉상 보면 역배열이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은 놓고 보더라도, 이게 확실하게 좀 바닥을 잡았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이제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늘은, 재료적인 측면도 그렇고,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뭔가 뚜렷한 그 원인을 알 수 없이 그냥 좀 이제 그야말로 낙폭 과대에 의한 좀 반등의 양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역시도 오늘의 의견은 관망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또 핫했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심택인데요. 심택이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가가 되돌림이 있었습니다. 하방 쪽으로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잡고 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근데 기판주들이 다 쉬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뭐 치고 가는 반도체가 아까 전에 봤었던 예스티와 같은 그런 이유 모르는 종목군들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잘 갔던 쪽이 쉬기 때문에 오늘의 성격 해석이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정태근 이사님, 심택이 사실 내렸을 때 기회다라고 외주셨던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레벨 다운이 있냐 아니면 여기서 저점을 만드느냐인데 일정 부분 저점은 만든 네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아래로 어디로 갈래 방향성을 논하고 있는데 네. 정태근 이사님이라면 심택은요? 일단은 사실 일단 먼저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부정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정? 네. 심택이 사실 좋은 이슈도 있고 안 좋은 이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슈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이슈, 나쁜 이슈 둘 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시겠지만 심택 같은 경우는 소캠 수혜주거든요. 소캠 수혜주인데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매물사 전부적으로 이제 2세대 소캠용 퀄 테스트를 국내 유일하게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판 생산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2026년도에 그러니까 내년 1분기 때 본격적으로 양산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소캠2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하이닉스 말씀드렸듯이 루빈의 예스트에서 말씀드렸듯이 루빈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 보게 되면 심택은 내년에도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고점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다 보니까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긍정보다는 부정에 좀 가깝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4분기 영업이익이 현재 163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 3분기 때 너무나 예상치가 좀 높게 나와서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한 게 좀 미스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때 좀 미스가 나다 보니까 4분기에 실적이 났던 신뢰도가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저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1월 7일 날 그 정창보 이제 심택 부사장이 뭐 5천주라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한 3억 정도 되는 물량이거든요. 이걸 6만 4천에 장내 매도를 했어요. 근데 과거의 사례를 찾아보게 되면은 임원이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일정 부분 많이 오른 상황에서 임원의 어떤 매도가 나오게 되면 이게 고점 시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11월 7일 날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전후에서도 공매도가 늘어났더라고요. 그것도 좀 말씀드리면은 자 11월 7일 날 161만 주가량, 그러니까 발행 주식수의 4.6%가량의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1월 4일부터 이 종목의 공매도 잔액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이 또 증가하기 시작했고 최근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1월 4일부터 공매도가 늘어나고 11월 7일 전환 청구권 행사했다. 이게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게 되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붙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과연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주가가 버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전환 청구권 행사 연관돼 가지고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주가 반등이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이제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9월 달부터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른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거는 누군가에 의한 어떤 주가 조정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는 배제 못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해 보게 되면은 심택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기판 관련돼 가지고 심택 외에도 좋은 종목들 많잖아요. 네. 오늘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요 종목 같은 게 계속해서 5일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계속 우상향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그리고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것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좀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 쪽으로 지금 우회적으로 기판 내에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제 의견은 부정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판 전체적인 그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아니라 네네네. 심택에 쌓인 수급적인 맞습니다. 부정 네. 요인 때문에 부정이다로 잘 여러분 색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훈 대표님께 여쭐게요. 그쵸? 이런저런 이슈들을 다 포함해서 사실 주가 레벨 다운이 나온 거고 여기서는 그러면 좀 손바뀜도 있을 수 있을 자리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쵸? 이미 다 알려진 상황에서의 현재 자리 위치가 그래도 멎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놓고 이제 새로운 시작점을 논할 수 있는 수급적 세력도 있을까요? 한 5만 원 정도에서의 어떤 바닥 확인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여기서 5만 원이 하나의 마지노선이 될 수가 있겠다. 5만 원이 깨지면 이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좀 다른 거고 일단 5만 원만 지지되면은 여기서 횡보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최근에 조정이 6만 9천 원까지 찍고 나서 거기서 이제 거치게 좀 나왔고 이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어떤 악재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실적 이슈 뭐 또 그리고 시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 5만 원까지 빠지고 나서 거기서는 일단 조금은 그 어떻게 보면 단기 좀 그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것이 뭐 완결이 됐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흐름들이 만약에 여기서 5만 원이 안 깨지고 유지가 된다면은 그래서 한 5만 한 3, 4천 원 레벨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온다면은 여기서 일단은 좀 그 옆으로 좀 기는 어떤 횡보의 모습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찜택은 결국 이제 주가가 올랐던 부분도 올해 실적보다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이제 뭐 속행 관련주로 뭐 이제 우리가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그래서 사실 이제 내년이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멈추고 나서 이제 내년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좀 이제 시간들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고 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정도의 자리면은 한 관망 정도의 의견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쵸. 내년에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이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의 의견에 있어서도 일부 거리두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챙겨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원전 볼게요. 오늘 아침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가려나 하면서 움직임을 좀 잡았는데 시원하진 못해요. 근데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쵸. 한 번 갈 때 확 가는 성격이 있고 쉴 때는 또 시원하게 쉬어주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그래도 수급이 잔잔하게 이 8만 원 아래에서는 또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8 이하는 괜찮은 건가 싶네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 5월달, 6월달 같은 흐름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전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탈탈 원전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제 상당히 강하게 원전 시세가 났다가 한동안 긴 이제 조정이 그리고 쉼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5월달, 6월달 아시겠지만 SMR의 어떤 기대감이 해가지고 현대건설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의견부터 좀 드리면 이제 그 중립 관망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긍정이었는데 왜 제가 하향 추정했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한 SML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를 좀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스터빈 북미 쪽에 공급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속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가스터빈이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원전 쪽의 모멘텀이 반영이 되려면은 중요한 건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5월달, 6월달에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충분히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상승세를 잇기 위해서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숫자가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 2024년도 12월 달에 그 테라파워 쪽으로 이제 처음으로 SMR 사업에
기대고 있는 주기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뉴스케일 이제 SMR에 적용할 만한 이제 12개 모듈 현대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제 숫자로 잡힌다는 얘기들이 나와야 제가 봤을 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SMR 매출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 한 3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폭발적인 이제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때 폭발적으로 이제 SMR 매출이 잡히는 게 2027년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반영되는 부분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페르미 아메리카 아마 소식 알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요게 이제 가동 목표가 2032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최대한 늦어도 이제 2027년도부터 주기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030년도에 들어가야 이제 2025년도 말 내년에 공급이 가능한데 2032년도가 되게 되면 이게 좀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연유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현대건설이 좀 쉬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숫자가 반영된다는 뉴스가 나와야 이제 주가가 갈 것 같은데 뭐 어떤 뉴스로 다시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간다라는 것은 명확한 방향성은 저는 명확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시간이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근데 그 숫자를 그 시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기다림이 필요해서 일단 중립 의견을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서 중립 의견 드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필요해서. 네네. 지금은 기회비용도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M증권사에서 초고수들이 뭘 사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데 엔비디아 실적 확인하고 초고수들이 많이 사는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래요. 예.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조금 지금 이 자리면은 다시 좀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게 지금 이 증권사의 초고수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건지 싶긴 한데. 자, 이동훈 대표님께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말할 때도 6 이하는 기회예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또 8 이하는 기회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찍힐 걸 알고 여태까지 여기까지 쌓아왔고 수주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까지 레벨업이 된 거거든요. 8 이하라기보다도 사실 이제 어제 그 61선까지 딱 그 터치를 했죠. 터치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아랫꼬리를 달면서 다시 올라왔고 다시 한 78,000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뭐 지금 정도의 가격이면은 일단은 조금 그 뭐랄까 그 뭐 기노호흡에서는 분명히 이제 또 기회라는 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앞에서 이사님 말씀을 저는 또 100% 공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단 지지선이 어느 61선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저는 뭐 안 깨질 것 같거든요. 깨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약간 저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마찬가지로 좀 이제 내년을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결국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서 이사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사실 이제 기대하는 건 숫자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 때가 언제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좀 싸게 살 수 있는 지금이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결국은 뭐 지금 당분간은 한 7만 원에서 한 7만 한 1,000원, 2,000원에서 한 8만 원, 8만 2, 3천 원, 한 10,000원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요 시점은 저는 매수의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수 구역이다. 알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그 지금 쭉 종목들이 거의 관망 아니면 부정이어서 긍정 매수 쪽이 어디였는지 오늘 중에서 하나만 알려주시고 들어가 주세요. 아, 그래요? 오늘 이제 긍정적은 ABL 바이오? ABL 바이오? 네, 바이오 쪽. 네. 일단 근데 그 지금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바이오 쪽이란지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적에는 이제 반도체가 좀 강세였지만은 그 자리를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중소비스 쪽이 자리를 좀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계속 수남매가 돌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반도체가 쉬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바이오가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주신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긍정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 긍정까지. 네. 긍정 하나는 그래도 들어야죠, 여러분. 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